NBC Special.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런던 교외에 사는 10살 소년 리를 만났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리는 공놀이조차 집중하지 못합니다. 한 차례도 마음먹은 곳으로 공을 차보내지 못하네요. 공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죠? 평소엔 평범하고 친절한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 말이에요.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아들이 그렇다고 인정하기는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이 그런걸요. 평소에는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 아들인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온 식구들을 가슴 철렁하게 하는 못된 소년이 된답니다. 얼마 전에는 방 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엄마를 놀래켰다네요. 마치 폭격맞은 흔적처럼 보이죠? 저요. 제가 그랬어요. 저쪽에도요. It's a huge hole. I mean, you can't climb up there. How did you do it? 여기 옷장에 있는 이걸로 쳤어요. 여기 있는 작은 의자에 올라가서 아주 세게 때렸어요. 여기랑 저기도요. 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Why you are angry? 몰라요. 리는 난폭해지면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크게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물건도 마구 집어던져요. 지난번에는 저를 물려고 했어요. 달래볼까 했더니 저한테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던져서 아직도 여기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사실 리는 학교에서도 소문난 문제 학생입니다.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데다가 툭하면 학교 기물을 부수는 골칫덩어리죠. 다른 애들을 마구 때린 적이 있었어요. 주먹을 휘둘러서 눈을 때린 적도 있었고요. 뭘 먹고 나니까 갑자기 화가 많이 났어요. 음식을 먹었더니 화가 났어요. Which food, remember? That makes you angry? 단 걸 먹으면요. 탄산음료나 감자칩, 버거랑 닭고기를 먹었을 때도 그래요. 리는 빵집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걸음을 멈춥니다.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해요. 특히 크림 케이크요. 하나 사줄까 생각하다가도 케이크 안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사줄 수가 없어요. 가게에 가서 뭐가 들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사줄 수 있는 건지 연구 좀 해봐야죠. 케이크 사주는 걸 꺼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꾸 폭력적이 되자 엄마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리의 행동을 일일이 기록한 것. 노랑과 초록 표시는 차분했던 날이고 하랑과 분홍은 거칠고 난폭한 날로 구분해 꼼꼼히 기록하면서 엄마는 특정한 음식을 먹은 날 리가 더 폭력적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열흘 동안 5번이나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기를 쓰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친구 생일 파티에 간 날이더라고요. 거기서 리는 단과자를 먹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리가 화낸 날짜를 보니 단과자를 먹은 날 더 화를 낸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설탕이나 식품 첨가물이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특정한 음식을 먹고 난폭해진 아이는 리 하나뿐이 아닙니다. 런던 근교에 살고 있는 13살 난 앨리스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동생을 앉혀놓고 숙제를 봐주는 앨리스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의젓한 맏형입니다.
예전에는 평균 D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B나 C 정도를 받아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 학부모의 날 행사에 갔었는데 정말 앨리스가 자랑스러웠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앨리스의 성적이 오른 비밀이 주방에 있다고 믿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조리법을 바꾼 뒤에 앨리스가 확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소금도 전혀 안 씁니다. 파프리카나 말린 허브 정도는 가끔 쓰긴 해요. 그건 인공 조미료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물론이죠. 소금조차 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조리법과 식단을 바꾼 뒤에 앨리스가 모범생이 되자 이들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앨리스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해졌다고 하네요. 두뇌 음식을 먹은 뒤에 우리 가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회사 업무 성과도 높아지고 훨씬 차분해지고 기억력도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여보? 네, 저도 더 건강해지고 기운이 나는 느낌이에요. 느긋해지기도 하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족들은 앨리스가 집안의 자랑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아들 앨리스는 늘 사고뭉치였거든요. 형은 방해꾼이었어요. 숙제를 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연필을 잡아서 글씨도 못 쓰게 했어요. 정말 나쁜 형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주 화가 났어요.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솟구쳤고요. 그래서 한 번은 스케이트보드로 때렸는데 머리 말고요. 그냥 다리를 좀... 엄마요. 앨리스가 난폭한 성질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살 무렵. 6살에는 화를 못 이겨 도로에 뛰어든 적도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뭔가 먹을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의 성분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인공 향료와 첨가물을 넣은 스낵이나 과자를 먹었더라고요. 말썽꾸러기 앨리스와 난폭한 리는 이런 탄산음료를 즐겨 먹었답니다. 피자와 햄버거, 사탕과 초콜릿도 자주 먹었습니다. 이런 정크푸드를 먹을 때마다 앨리스와 리는 점점 더 난폭하게 변해갔습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은 달라진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정크푸드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서리대학의 닐워드 교수를 찾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닐워드 교수는 특정한 인공 착색료가 아이들을 난폭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So we started off with looking at tartrazine E102, a well-known food colorant. It's an azo dye, which was added to a large number of foodstuffs particularly fancied by children. 노란 빛깔을 내는 타트라진은 많은 탄산음료의 제조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공 색소입니다. Within 30 minutes of being given this drink, these children become exceedingly aggressive, over-violent. Some of them actually started developing eczema. 얌전했던 리가 갑자기 난폭해진 것도 바로 이런 정크푸드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정크푸드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인공 감미료와 인공 착색료는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The amazing feature was that those who were already very depleted in zinc and these other essential trace elements rapidly started urinating it from their body. 타트라진과 결합한 아연은 30분 만에 과잉 행동군 아이들의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과잉 행동군 아이들의 혈중 아연의 양이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The way it does this is that chemically it literally binds them up so they a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biochemical reactions that the human brain needs them to be working as. 아연과 마그네슘, 철분과 칼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원소들입니다. 각종 인공 첨가물이 미량 원소와 결합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몸, 특히 두뇌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Well, if we don't consume the right types of food which are important for brain function, then we obviously will suffer from very, very obvious symptoms. We can end up having poor concentration span, we can end up being tired, we can end up with anxiety, stress, many of the things that belong to negative effects of the neurological system and brain function. 늘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단 1초도 쉬지 못하는 우리의 뇌.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과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은 우리 뇌의 기억력과 인지력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전두엽이 바로 주의력을 집중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센터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이제 감정이나 운동 중추를 적절히 제어를 해가지고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뉴런을 오가며 각종 정보를 전달합니다. 도파민과 노에프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만드는 그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료는 우리가 먹는 균형 있는 음식을 통해서 이거를 얻는다. 5년 전 런던의 한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바이오 센터입니다. 패트릭 홀포드 회장은 음식이 아이들의 행동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And if you go back 10 years or so, nobody really had this understanding. I was involved in the first study anywhere in the world in the mid-1980s that showed that improving the nutrition could raise IQ. 패트릭 회장의 연구 분야는 두뇌 음식입니다. 그는 두뇌 음식만 잘 선택해도 지금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So really there are three ways that specific brain foods help your concentration. Number one, there is the fuel. If your car runs out of petrol, it doesn't work. The same is true with your brain. The fuel is sugar, and this is whole foods like beans or nuts or seeds, whole grains, so brown rice would be better than white, fruits, vegetables. 이런 건강한 음식들이 두뇌와 신체의 생화학적인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우리의 몸과 머리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겠죠. The second is the talking, that your brain cells literally talk to each other. And this depends upon a process that needs vitamins and minerals, particularly vitamins like folic acid, very, very high in broccoli. That literally helps the talking. So in studies where people have more folic acid, they have better concentration, they have better memory. And then we have the essential fats, high in fish and seeds, and then we have the need to keep the blood sugar even.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DHA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지방과 단백질,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도 두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죠. Now, pumpkin seeds all seeds are rich in essential fats, but pumpkin seeds are very rich in magnesium. And magnesium is a mineral that calms the mind.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 뇌의 78%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수가 생기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곡물과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생선과 견과류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이 곧 두뇌 음식입니다. So a brain food is any food that contains nutrients that are essential for your brain to function at its peak. 두뇌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패트릭 회장은 한 소년의 실제 사례를 알려주었습니다. So this child is Reese. He was having a lot of problems concentrating, and the teacher said if there's trouble, he's always in there. 알아보기 힘든 글씨죠. And then after only 1 week of an improved diet with no sugar, no colorings, more fruits and vegetables, more fish, less meat, his handwriting has completely transformed. His mother is delighted. Reese has gone from the bottom of the class to the top. He's no longer getting in trouble.
읽기 능력이 떨어졌던 리즈는 두뇌 음식을 먹고 한 달 만에 또래 아이들과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런 임상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자 패트릭 회장은 학교 전교생을 바꿔보겠다며 야심찬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When we first came across the school, it was one of the worst performing primary schools in Britain. It had very, very poor results. That's why we picked the school, because we thought if we can make a difference in a school like this, we can make a difference in any school. 런던 외곽에 있는 친앤파크 초등학교가 패트릭 회장이 말한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찾았을 때 학교 학생들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 학교가 정말 그 문제 학교가 맞나요? 6년 전 학교에 부임한 그웬 클리퍼트 교장 선생님은 문제 학교였던 친앤파크 초등학교가 지난해 처음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고 기약합니다. When I first came here, the children did not look after the school building. They did not look after the displays, or they did not look after the school grounds. There was a huge problem with behaviour. 그웬 선생님은 교장 재량으로 음식 교육을 정규 수업에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두뇌 음식에 관한 현장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선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요? 케이디. 과일이요. 시리얼이요. 아침 식사용 시리얼. 물이요. 물. 단백질이요. 단백질? 참 잘하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탁자 가득한 신선한 식재료가 수업의 교재입니다. 이게 뭐죠? 브로콜리요. 맞아요. 이 브로콜리가 무엇을 닮았다고 했죠? 우리 뇌요. 우리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해요. 특히 생선 기름은 뇌의 성장을 도와 사고력과 집중력을 길러주죠. 무엇이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 직접 손과 몸에 익히는 것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Actually, the biggest impact is with children who are 4 to 11, because if you can get the children when they are very young and improve their knowledge of diet and they can make choices about the food they eat, then that will influence them when they become teenagers and then when they become adults. 수업 시간에는 자리를 뜨는 친구 하나 없이 모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학교 급식실은 점심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수 없습니다. 급식은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쓰고 모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인공 조미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No, we don't put no salt in it. No salt at all. No spices. These are just plain mashed potatoes. 정제하지 않은 현미를 사용해 밥도 하고 엽산이 듬뿍 든 브로콜리를 증기에 쪄내 영양소 파괴도 막는다네요. It'd be fish fingers, chips, beef burgers. You would get pizza. It's just changed so much that you can't remember it. I mean, all the old fried food has gone, and it's now all healthy food that we do. 학교의 식단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데 병원의 영양사가 3주에 한 번씩 식단을 짜준다고 합니다. 두뇌 음식을 포함한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담겨있는 건강식단이네요. 오늘은 으깬 감자와 브로콜리찜, 유기농 소시지 구이, 신선한 과일 샐러드군요. 예전의 급식은 냉동이나 반조리 상태로 들여와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인스턴트 식품이 많았답니다. 식단을 바꾸자 아이들이 처음엔 잘 안 먹었다는데 이젠 잘들 먹네요. 그런데 절반 정도 학생들은 급식을 먹지 않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건강 요거트랑 방금 먹은 바나나, 초콜릿 비스킷, 무가당 주스랑 치즈예요.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챙겼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건강식을 먹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건강한 재료와 식품 첨가물이 없는 조리법으로 바꾼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야 자신의 몸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는 단 음식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아요. 꿀도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특별한 때만 조금씩 먹는 편이에요. What about yourself? Do you think you behave better or just...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아이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무언가 먹기 시작하네요. 어유와 비타민입니다. 급식과 함께 보충제를 먹인 뒤 수업의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고 하네요. 4년 전만 해도 급식 후의 오후 수업은 공부는커녕 폭력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악몽의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얌전해졌네요. 어유와 비타민을 먹고 난 뒤에 로니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숙제도 잘해오고 교실에서 수업할 때도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아주 높아졌죠. 예전에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집중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충제를 먹고 난 뒤에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뇌 음식 프로젝트에는 빠지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 수업입니다. SAQ는 속도, 지구력, 순발력 훈련을 말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운동을 통해서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르쳐주는 특수 프로그램입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을 하면 뇌에 원활하게 산소 공급이 된다니 이게 바로 두뇌 운동이네요. 아이들의 근육 움직임을 개발하고요. 집중력과 듣기 능력을 높이고요. 선생님들의 지시를 잘 따르는 데 도움이 되죠. 지난 3년 동안 친안파크 초등학교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1시간씩 특별한 운동 수업도 받았고 좋은 음식 고르는 법도 공부했습니다. 컴퓨터 시간에도 몸에 좋은 음식을 찾으며 수업을 합니다. 급식은 유기농 건강식으로 싹 바뀌었고 건강 수업을 정규 수업 과정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Those were huge improvements. Now that was also, obviously there was a lot of work went into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and the quality of the curriculum. And then in 2006 we got involved in the Food for the Brain project. And we continued to show improvement. 2005년 영어 평균 19점이었던 학생들은 지난해 평균 79점을 받았고 29점이었던 수학 성적은 지난해 71점까지 뛰었습니다. 2005년 48점이었던 과학은 지난해 64점으로 16점이나 올랐습니다. 영국 전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SAT 시험에서 친앤파크 초등학교는 2005년 총점 96점에서 2007년 214점으로 2배 이상 점수가 올랐습니다. 최하위권 196개 학교 중에서도 194등이었던 낙제학교 친앤파크 초등학교는 두뇌 음식 프로젝트에 참가한 뒤에 말 그대로 환골탈퇴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건강한 학교상도 탔답니다. So it's part of a much bigger package. I can't say that, yes, it was just the Food for the Brain that made the performance of the children better. The Food for the Brain project helped the bigger picture of how we were trying to improve children's performance. 꼴찌 학교, 문제 학교로 불리며 기피 대상이었던 영국의 친앤파크 초등학교는 이제 누구나 가고 싶은 좋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마다 집중력을 키워 학습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데요. 팔을 쭉 펴주세요. 하나, 둘,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셋. 이 학교에서는 두뇌 운동을 하며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중입니다. 넷. 자기 자신한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원하는 것을 계속 떠올릴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뇌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는 학교를 찾아 영국 치넨파크 초등학교처럼 음식으로 변화가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반은 두뇌 음식만으로, 다른 반은 두뇌 운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집중력 검사를 먼저 실시해봤습니다. 친구. 모르면 안 누르면 돼. 그중 표본으로 10명을 뽑아 뇌파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뇌의 집중력 정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뇌파 검사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제작팀이 학교 급식을 바꾸는 것은 절차와 협의가 필요해 진행하지 못했고, 대신 해바라기 씨 20g과 어유를 나눠주고 하루에 정해진 양을 잊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어유와 해바라기 씨는 휴일에도 반드시 챙겨 먹도록 각 가정마다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님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걸 먹는 동안은 여러분 원래 좋아하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거, 해로운 인스턴트 식품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고요. 집에서도 인스턴트 식품과 정크푸드 대신 신선한 과일과 야채,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달라 신신당부하며 7주간의 음식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7주) 후 다시 찾은 학교. 우리는 지난번 검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얼마나 집중력이 높아졌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음식만 계산한 반과 두뇌 운동을 병행한 반 모두 집중력이 약간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뇌파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0명의 아이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학생들은 뇌파 검사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시각 집중력 테스트를 했을 때 특히 전두엽 부분에서 뇌의 다른 영역보다 전두엽 부위에서 그 SMR에 해당하는 뇌파 영역이 굉장히 증가되는 소견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SMR은 어떤 셀프 컨트롤과 관련된 인지 기능과 연관된 그런 뇌파 영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급식을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7주 만에 집중력이 높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꾸준히 두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한다면 더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엿본 것입니다. 몸에 좋은 건강식을 먹어야 몸도 두뇌도 건강해진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학원 시간에 쫓기며 사는 아이들도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도 제대로 된 건강식을 챙겨 먹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저 손쉽게 먹는 인스턴트나 정크푸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산의 한 학원가에서 만난 올해 30살의 김미선 씨. 강의실 한복판에서 미선 씨는 유난히 눈에 띕니다. 입술을 뜯다가 펜을 돌리다가 바쁘네요. 수업을 좀 듣는가 싶었더니 미선 씨 다리는 금방 딴짓입니다. 다리 떨기를 멈춘 뒤에도 미선 씨는 여전히 강의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을 전전했던 미선 씨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력만큼 성과는 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요,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필기를 어디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뿌듯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런데 막상 내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모르는 거죠.
갑자기 내 방을 이렇게 깝깝해보기는 진짜 처음이다. 어머, 보자. 30살 미선 씨가 혼자 쓰는 방은 정리가 안 되는 그녀의 머리처럼 온갖 잡동사니가 그득합니다. 나이 30살 내가 일하는 게 낫지 40살 내가 일하면 그게 또 더 꼴보기 싫을까 아이가. 이게 뭐 모르겠다. 뭔가 닦아낸다 생각. 나이 30살은 처먹는 게 애매한데 그 말도 할 말이다 모르겠다 뭐 어쨌든. 사소한 일에도 금방 폭발하는 미선 씨는 가족들과도 마찰이 잦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열로 올리지 마라. 열 가밖에 만들어 놓고 열 받지 마라 너. 뭐라 그러 내가. 뭐라 했는데. 힘이 들었다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죠. 저도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피폐해졌고. 미선 씨는 한 대형 할인점에서 행사 상품 안내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면도날은 안 필요하세요. 앞쪽에서 저렴하게 이용하세요. 국산 브랜드 제가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사중인데 잘 되는데 육중날이면 오죽하시겠어요. 수완 좋게 설명도 잘해 물건도 하나 팔게 됐나 봐요. 6,800원이라고. 제가 내가 그 가격을 몰라가지고 실수했어요. 실수를 하셨어요. 12,800원에 했는데 여기 오니까 16,800원이다. 그때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또 16,800원에 하라 그러네. 아 어쨌든 죄송해요. 예, 수고하세요. 오늘은 무사히 잘 넘기나 했더니 물건값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계산대에서 톡톡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미선 씨는 자신을 자책하고 반성도 해보지만 곧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속이 까맣게 탑니다. 제작팀은 미선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미선 씨는 철분을 비롯한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선 씨는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요? 잠을 자느라 아침은 건너뛰고 늦음하게 일어나 학원 앞에서 간단하게 허기진 속을 달랬습니다. 학원에 다녀와 할인점에 가기 전에 과자와 아이스크림으로 한 차례 주전부리를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밥상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산음료도 한 잔 추가.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먹어요 많이. 근데 거기 일하면서 많이 먹은 거예요. 아니 정말 저는 3일에 2끼 먹는다니까요. 사흘에 2끼. 그것도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 젖은 미선 씨의 식습관을 패트릭 회장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선 씨는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I think that she's not getting enough vitamins, minerals, and essential fats. There's a lot of refined food, so she needs more fresh vegetables, more fresh fruits. She could do with some more nuts or seeds or beans, and a bit more fish, a bit less meat. 패트릭 회장의 조언에 따라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담긴 식단을 짜도록 했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 것은 물론 콩류와 생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식단을 싹 바꿨습니다. 미선 씨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전혀 밥을 먹지 않았고 뭐 인스턴트 식품 사 먹고 뭐 빵 사다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도시락에 싸주는 대로 다 먹고 생선도 먹고 정제하지 않은 콩을 섞은 잡곡밥에 생선구이와 된장찌개, 콩자반과 김치 그리고 엽산이 풍부한 채소까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풍성한 식탁입니다. 마침내 미선 씨는 바꾼 식단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미각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식단을 바꾸고 7주 후 미선 씨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에 인스턴트와 정크푸드를 줄였더니 7주 만에 혈중 철분의 양이 2배 이상 늘어 정상 수치에 올라섰습니다. 놀랍게
철분의 어떤 그러한 농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영양분의 어떤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거하고 임상적인 어떤 호전하고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미선 씨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사흘이 안 간다던 미선 씨의 방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공부에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행여 다리를 떨진 않을까 살펴봤더니 5분이 넘도록 다리도 떨질 않더군요. 정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음식 하나로 진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했고 예전에는 좀 많이 운 적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솔직히 많이 변하고 막 계속 자랑하고 싶고. 신기할 만큼 미선 씨를 싹 바꾼 마법의 밥상.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라고 신신당부하던 패트릭 회장의 조언에 따라 완전히 바꾼 밥상이 바로 두뇌 음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두뇌 음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두뇌 음식은 옛사람들도 즐겨 먹었던 우리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는 40여 가지 두뇌 음식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품들입니다. 예전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지는데 요즘 사람들 못지않게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에 보게 되면은 정신을 안정시킨다든지 또 정수를 보한다든지 또 기억력을 좋게 한다는 의미로 읽지, 지혜를 더하게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동의보감에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대표적인 재료로 인삼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미나리도 정신을 함양하고 마음을 더해 두뇌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검은 참깨도 지혜를 더하는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마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뜻을 키우는 전통적인 두뇌 음식입니다. 촌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포는 지혜를 키워준답니다. 미나리와 들깨, 참깨, 상추와 표고버섯, 그리고 포도와 꿀, 열대과일 리치까지 동의보감은 다양한 두뇌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즐겼던 두뇌 음식은 서구화에 밀려 우리 밥상에서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패스트푸드, 정크푸드에 밀려 건강한 두뇌 음식이 사라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 두뇌 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건강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두뇌 음식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How often do you eat fish? 아주 자주 먹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 That's a lot. 글쎄 그런가요? 머리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72살밖에 안 됐거든요. Very good. 신선한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귀찮아도 매일 시장에 들른다는 이 가족도 두뇌 음식을 쫙 꿰고 있습니다. 양파, 오이, 노란 피망, 고수풀, 생강, 초록 칠레고추, 레몬, 초록 고추, 빨강 피망. What would be the brain food? 생선이요. 다른 건 딸기 정도? 오메가3가 좋죠. 기름진 생선이. 육류는 적게, 생선은 많이 먹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을 즐겨 먹어야 한다는 것은 영국에선 일반 상식인 듯합니다. What you bought today? 무, 당근, 고구마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당근하고 브로콜리요. At the school, did you learn anything about good food, like a brain food? 네. Tell me how much you know about it. 생선이요.
그게 뇌에 좋다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무심히 과일 가게 앞을 지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의 영향이 큽니다. 5-a-day 캠페인, 즉 하루 5번 야채와 과일을 먹자는 식생활 개선 운동입니다. 식품표준국에서는 최근 신호등 캠페인을 벌이는 중입니다. 신호등의 색을 구분하듯이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는 운동입니다. 빨강은 자주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 노랑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음식. 건강하고 싶다면 초록 표기 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줄이기 위해 많은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등푸른 생선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심장 질환도 줄여주고 뇌세포의 산소 공급도 잘해줍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식습관 개선 운동을 벌이고 성인이 되어 올바른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 교육을 시키는 영국 정부.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두뇌에 관한 음식 또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의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주의 집중력이 올라가야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생산력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런던의 금융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영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피어스 씨. 투자은행의 M&A 파이낸셜 담당인 그는 한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합니다. 런던에 있는 독일계 투자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Do you find it's difficult to concentrate at work sometimes? 전혀 더 이상 집중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어린 시절 5분 이상 집중해 말하기도 어려웠다는 피어스 씨. 어머니는 악동인 아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피어스는 하지 말라면 더 했어요. 언젠가는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침을 뱉은 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웃집 정원에서 기르던 그저 토마토를 다 뽑아버린 적도 있다고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곤 피어스가 자주 먹던 정크푸드를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어스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것은요, 집에서 직접 만든 신선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이었어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 보충제를 먹이고 정말 큰 효과를 봤습니다. 식단을 바꾸면서 탄산음료도 끊었습니다. 초콜릿도 많이 먹지 못했고요. 맥도날드에도 가지 못했어요. 특정 상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런 정크푸드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어스의 인생을 바꿔놓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는 다음 학기에 제가 꼴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 반에서요. I can't believe it's incredible. How long did it take you? I mean, to achieve that? 한 학기 만에요. 3개월 만에 꼴찌에서 1등이 된 아들은 영국 최고의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에 응시했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정말 다루기가 쉬워졌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정말 예쁘고 말 잘 듣는 소년이 됐습니다. 식습관이 마치 자물쇠가 잠겨있던 아이의 뇌를 풀어주고 두뇌의 신경 체계가 적절한 기능을 하고 뇌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명문 대학교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피어스 씨는 졸업 후 바로 은행에 취직했고 얼마 전 가정도 꾸렸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에 먹었던 식단 그대로 고른 영양소의 두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생선을 먹으려고 해요. 생선을 먹는다는 게 연어와 샐러드로 적당히 저녁을 때우는 그런 식은 아니고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견과류나 씨앗류도 많이 먹고 있어요. 아몬드나 아마씨 같은 걸로요.
25년 전 꼴찌의 문제아 피어스는 2008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뇌 음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좀 어렵네요. 만약에 두뇌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아마도 전 범죄자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지금쯤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괴물 같은 범죄 집단의 두목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제였거든요. 속도가 재산이 된 21세기.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운 현대인들은 진드거니 식탁에 앉는 대신 거리의 패스트푸드를 선택했습니다. 건강을 버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들의 두뇌가 경고합니다. You know, with the internet and the website and our cell phones, life is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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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And the organ of the body that is struggling, it's not our legs, it's actually our brains. And that's why now we need more brain food. 어느 한 가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고루 담긴 두뇌 음식. 그 건강한 식단만이 잠겨있던 우리의 두뇌를 열어줄 것입니다. If you want to succeed in life, then you need to eat the foods that help your brain to work best. These are brain foods. 난폭한 소년이 천사가 되고 꼴찌 학교가 최고의 학교가 된 이유.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비밀은 바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 오늘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